주셨나요? PC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리부팅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력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색을 먼저 보게 된다면 전력량은 전력과 시간의 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력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에 전력에다가 시간만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좀 보게 된다면 일정 시간 동안 전류가 행한 일 또는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의 총량을 전력량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전력량 W 워크 일할 수 있는 에너지 W는 P 파워죠. 전력이네요. 전력에 시간 T를 곱한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전력은 와트라고 말했고 거기에 시간 T는 세크니까 결국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 세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와트 세크를 줄여서 줄이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력량은 와트 세크구나, 와트 세크는 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력량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를 봤을 때 일정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입니다. 즉 W 전력량은 VI 전 아까 전류 VI는 전력이죠. 그 전력의 시간 T를 곱하게 되면 전력량 W가 됩니다. I 제곱 R은 전력이죠. 전력에다가 시간 T를 곱하게 되면 전력량이 되는 겁니다. 전력량 W. R분의 V제곱은 전력이죠. 그래서 이 R분의 V제곱 전력에다가 시간 T를 곱하게 되면 전력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단위가 와트 세크이고 와트 세크는 줄과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열량이라는 말도 좀 나오고 뭐 패러데이 법칙 등등 나올 텐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칼로리를 안 쓰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칼로리는 점점 안 쓰잖아요. 표준은 열량의 표준은 줄이거든요. 그래서 SI 단위로 한다면 이제 우린 줄을 써야 되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칼로리를 쓰지 않고 줄을 쓰는 그러한 태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칼로리를 쓰고 있고 또 문제에서도 심심치 않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할 수는 없어서 짧게는 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줄을 좀 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력량이 열량이고 열량이 전력량이라서 그냥 줄을 쓰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옛날 단위인 칼로리로 바꾼다고 한다면 줄에다가 줄이 1줄이 0.24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값은 아니죠. 그래서 전력량은 열량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제가 양과 양에 강조했죠. 그래서 전력량, 열량 이렇게 전력은 마력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를 한전에서 받을 때에 선생님은 1년에 한 달에 8625줄의 전기를 썼습니다. 이런 전기요금 고지서를 우리 받은 적이 없어요. 전력량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오는데 줄을 사용하는 단위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SI 단위에서 줄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을 쓰지 않고 킬로와트 아워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줄과 킬로와트 아워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전력 W에다가 시간 세크를 곱한 것을 우리는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량 W는 PT 그랬어요. 우리가 전력에다가 시간 곱했다. 그러면은 와트 세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와트 세크가 줄이라는 거죠. 우리 이 개념을 이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1와트 세크는 1줄입니까? 맞죠. 그런데 와트 세크를 아워로 바꾸려면 아워는 1시간이거든요. 1시간은 3600초지요. 그러면 1와트 세크를 1아워로 바꿨다는 얘기는
1주울을 3600주울로 바꿨다고 똑같은 거예요. 자, 1주울보다 3600주울은 3600배가 큰 거잖아요. 1와트세크보다 1와트아워는 초보다 아워는 3600배 큰 거예요. 그렇다면 이 3600이라는 이 숫자를 소수점 3개, 여기서부터 점부터 하나, 둘, 3개 여기까지 점을 여기다 찍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것을 3.6 곱하기에 10의 3승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와트 아워를 킬로와트 아워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와트 아워랑 킬로와트 아워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킬로죠. 킬로는 10의 3승입니다. 따라서 3.6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10의 6승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처럼 암기해야 될 부분인데 1kWh는 3.6 곱하기 10의 6승 주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주울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체에 발생하는 열량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항체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데, 자, 이게 너무 좀 쉽죠. 왜냐면 이제 단위가 칼로리인데요. 우리 이것을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요. 열량은 전력량과 환산이 가능한데, 전력량은 주울인데, 단지 이것을 기호를 칼로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0.23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바로 전 차트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I 제곱 R이 뭔가요? 전력이죠. I 제곱 R이 전력인데요. I 제곱 R이 전력인데요. 여기에 시간 t를 곱했어요. 그러면 전력에다 시간 곱했으니까 전력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0.24 전력량이 되는 건데 전력량은 원래는 주울이죠. 그런데 여기에 0.24를 곱하게 되면 칼로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0.24 I 제곱 RT는 열량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자, 전압과 전류를 곱했네요, 여러분. 전압과 전류를 곱하게 되면 우리는 전력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전력에다가 시간 t를 곱하게 되면 전력량이 되는 거죠. 전력량은 주울인데요. 여기다 0.24를 곱하게 되면 주울이 아니에요. 이제는 칼로리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 좀 봅시다. R분의 V제곱은요 전력이었죠. 근데 이 R분의 V제곱 전력에다가 시간 t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력량이 되는 거죠. 그 전력량은 원래는 단위가 주울이죠. 그런데 여기에 0.24를 곱하게 된다고 한다면 칼로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P는 파워네요. 전력이네요. 거기에 시간 t를 곱하면 전력량이죠. 근데 이 전력량의 단위는 줄이죠. 그런데 여기에 0.24를 곱하게 되면 칼로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전력량과 열량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 이해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열량 칼로리와 줄의 관계를 보게 된다면 1칼로리는 4.2 주울 정도 됩니다. 결국은 1주울은 0.24 칼로리인 거죠. 왜냐하면 이곳과 요곳은 자리를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칼로리는 0.24, 1칼로리는 4.2 주울, 1주울은 0.24 칼로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칼로리와 전력량의 관계를 본다면 우리는 바로 전 차트에서 1kWh는 3.6 곱하기 10의 6승 주울이라고 말했어요. 주울이라고 했어요. 주울. 그럼 이래서 칼로리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0.24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곱했더니 얼마 나왔냐면 860 나왔는데 더 이상 주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킬로칼로리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열 에너지의 열량, 즉 열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열량과 같은 단위인데요. 전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줄의 법칙을 가지고 열량을 논하고 뭐 보일러나 가스, 건축 설비 또 이런 파트에서는 열 에너지를 열량으로서 말합니다.
공식이 좀 다른데요. 열량의 H는 MC 델타 T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한 열량하고요. 칼로리죠, 단위가. 또 이렇게 해서 구한 열량하고 두 개 같아요.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얘기인데요. H 열량은 칼로리이고요. MC 델타 T인데 M은 질량이라고 그래요. 질량. C는 이제 비열인데 보통 우리 이제 물을 얘기할 거죠. 그래서 비열은 물 1g을 1도씨에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그럼 칼로리 per 그램 도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의 비열은 1이에요. 그래서 1이라는 것만 알면 되죠. 질량은 이제 물의 질량이 되는 거고, 온도차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올라가는가,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울러 이제 물에서 상태 변화를 좀 잠깐 보게 된다면, 뭐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되어 있는데, 이제 고체가 액체로 녹는 것을 우리는 융해라고 말하고, 액체가 기체화되는 것을 기화되었다라고 말하죠. 또 이제 기체가 딱딱하게 굳거나 또는 고체가 녹아버리는 거죠. 나프탈렌처럼 우리 이것을 승화라고 말을 하죠. 자, 이제 기체가 액체처럼 되는 거, 굳는 거죠. 액화됐다 또는 뭐 응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 액체가 고체처럼 딱딱해지는 거, 응고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의 열량에서 승화의 열량은 제가 이렇게 별로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물론 나와는 있지만, 액체가 기체되거나 기체가 액체됐을 때 539 칼로리가 열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얼음이 물이 녹기 위해서는 80 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539 칼로리와 80 칼로리 두 개 정도는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중요하지도 않고, 전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기에서 중요하지 않고, 단지 이제 가스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등등. 자, 열량을 좀 보게 된다면, 전력에다가 시간 곱한 것이 전력량인데, 전력량에다가 0.24 곱하면 열량이다 이렇게 말했죠. 전압 곱하기 전류는 전력이죠. 여기에 시간을 곱하면 전력량이고 0.24 곱하면 열량이라고 말했고요. I 제곱 I가 있습니다. 우리 전력이죠. 여기에 시간을 곱하게 되면 전력량이 되는 거고, 전력량에다가 0.24 열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방 배웠던 CM 델타 T를 보게 된다면, 물이 몇 g인데 물의 비열은 1이라고 말했고요. 1 칼로리 퍼 그램 도시라고 말했고요. 온도차입니다. 처음엔 몇 도였는데 몇 도로 물의 온도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때 열량이 얼마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곱하면 되네요. 전류의 3대 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류는 발열 작용이 있고요, 자기 작용이 있고요, 화학 작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작용이 있구나. 자, 이제 그 화학 작용에 대해서 좀 논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기분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잘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분해다 그랬습니다. 산원은 그냥 산소를 만나서 녹쓰는 과정이고, 그것의 반대가 환원인데,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황상구리의 전해액,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전해액이라고요. 황상구리가 들어있는 전해액이고, 이 전해액에다가 구리판 두 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전극으로 하고 여기에 전원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쪽을 에노드라고 말하고, 마이너스 쪽을 캐소드라고 해요. 에노드, 캐소드라고 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극판이 어떠한 변화를 갖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전원을 연결하여 전류를 흘리면 점차로 양극 A의 구리판은 얇아지고, 반대로 음극 캐소드의 구리판은 새롭게 구리가 부착되어 두꺼워진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전기 도금의 원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전류가 양극의 구리를 음극으로 운반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가 얇아지고 이쪽이 두꺼워지면서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운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운반한 게 아니고 황산구리 자체가 전기 분해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전해에게 전류를 흘리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것을 전기 분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패러데이 전기 분해 법칙을 보게 된다면 이 전기 분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법칙인데요. 이 전기 분해에 의해서 섭취되는 물질의 양은 그 전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글씨만 쓸 수 있다면 좀 많이 쓰고 싶은데 학생분들 중에 그러한 어플을 알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 교수님 중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는 그 어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기분해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보게 되면 같은 전기량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이 전해될 때 섭취되는 물질의 양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옮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섭취되는 물질의 양인 거죠. 각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화학당량은 원자 가분의 원자량인데요. 이때 섭취되는 물질의 양 W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라 이것은 웨이트라는 뜻입니다. 웨이트. 이 섭취되는 물질의 양은 즉 웨이트는 KQ. K가 뭔가 봤더니 전기 화학당량이에요. 얘는 이제 정해져 있는 숫자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일은 없고요. 여기에 전기량, 여기에 전기를 많이 흘리게 되면 섭취되는 물질의 양은 커진다. 근데 우리 전기량을 차트에서 배웠는데 IT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전류를 많이 흘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섭취되는 물질의 양은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W는 와트가 아니에요. 웨이트라는 거죠. 또는 워크, 에너지 있었죠. 그거 아니라 웨이트, 섭취되는 물질의 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섭취되는 물질의 양은 총 전기량과 비례한다. 공식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총 전기량과 비례하는 관계죠. 사실 뭐 다 비례하는 거죠. 여기는요. I 한 폐의 전류를 T초 동안 흘렸다면 전기량 Q는 IT잖아요. 그래서 W는 웨이트는 KIT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전기 화학당량 K는요. 1쿨롱의 전기량에 의해 분해되는 물질의 양으로 그 물질의 전기 화학당량이라고 한다. 근데 이 전기 화학당량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얼마라고 이렇게 시험에는 주어지니까 여러분이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보신다면 전기 화학당량 K는요. 화학당량을 96,500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화학당량이 뭐냐? 원자 가분의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원자가, 원자량, 이런 화학 또는 위험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강의를 하고 싶지만 이것을 아마 따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겁니다. 따로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께 배우도록 하고 저는 이 내용을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배운 내용하고 중복되니까 제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전기화학당량은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질이 다르더라도 통과한 전기량이 같으면 항상 같은 전기화학당량의 물질이 섭출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계 최초의 전지인 볼타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연판과 구리판을 이 두 극을 사용한 가장 간단한 건전지죠. 세계 최초의 전지인데 이 볼타 전지는 화학 전지의 기본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요, 묽은 황산이 있는 전해에게 극판 두 개를 놔뒀는데 플러스 극은 구리 극판을, 마이너스 극은 Z, 즉 아이언 극판을 온 상태에서 전구를 연결했더니 불 들어왔대요. 전류가 흘렀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세계 최초의 건전지예요. 자, 서로 다른 두 금속판 사이에 전해질을 포함한 가죽을 넣고 두 금속을 선으로 연결하면
전기가 발생한다. 신기하죠. 전기 발생이 원인이 된 전기가 발생한 원인이 두 금속의 접속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학전지에서 전기의 발생은 단순히 두 금속의 접속이 아닌 산화, 환원에 대한 전이가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독일의 물리학자 리터와 영국의 물리학자인 패러데이가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볼타 전지는 만들고선 바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좀 보실게요. 이 구리로 되어 있는 플러스 전극에 H2, 즉 수소 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기전력이 급격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전력이 뭔가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실물 기전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전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전류 흐를까요? 안 흐르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분극작용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 플러스 극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고 이 수소 기체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 전압이 강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분극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극작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소가스가 발생되지 않아서 기전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원인을 보게 된다면 구리판에 발생하는 수소 기체가 구리판을 둘러싸서 수소 이온이 구리판으로부터 전자를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발생한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이 되면서 오히려 전자를 내놓는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수소가스를 어떻게 하면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대책을 보게 된다면 발생한 수소기체에 산화제를 첨가하여 수소기체를 없애줄 수 있는데, 이러한 산화제를 우리는 감극제 또는 소극제라고 합니다. 자, 감극제는 이산화망간, 과산화수소, 과산화납, 산화수은 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플러스 극에서 수소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분극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극제 사용한다고 배웠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 할게요. 국부작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축전지에서 외부에 전류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 전극에 사용하고 있는 아연판의 불순물과 아연이 국부전지를 만들어 단락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자기방전한다. 이것을 국부작용이란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할게요. 이 플러스 극에 불순물 묻어가지고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 전압이 강화되는 현상을 국부작용이랍니다. 어떻게 될까? 도금하면 되죠. 도금 했잖아요. 여기도요. 방지 대책을 보게 되면 순수한 아연판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여기 아연판에다가 수은 도금을 하게 됩니다. 수은 도금 다 하죠. 자, 우리 여기 보면 단락전류라는 말이 있는데요. 단락전류는 쇼트 커런트라고 되어 있네요. 서킷 커런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선이 서로 달라붙는 현상을 우리가 쇼트 또 단락전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전지에는 이제 1차 전지와 2차 전지가 있습니다. 1차 전지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다 알죠. 건전지는 충전해서 또 쓰는 축전지 또는 축전지 배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직류전압을 발생시키는 직류전력을 얻기 위한 것을 전지라고 말하고요. 1차 전지를 특별히 본다고 한다면 전류를 방전한 후에 역으로 전지에 충전하여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아 사용한 뒤에 버리는 일반적인 전지, 즉 충전이 불가한 전지를 우리는 그냥 1차 전지라고 말합니다. 종류를 보게 된다면 망간 건전지, 산화운 전지, 수은 전지, 연료 전지, 알칼리 망간 전지, 리튬 1차 전지, 공기 전지, 고체 전해질 전지 등이 있습니다. 망간 건전지를 보게 된다면 이산화망간을 양극작용 물질로, 아연을 음극작용 물질로 각각 사용해
산화 염화 암모늄이나 염화 아연 등 중성염 수용액을 전액으로 하는 그런 건전지 되겠습니다. 이 양극재는 여기 가운데에 있는 까만 거 있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빼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었는데 탄소 막대죠. 우리 얘를 플러스로 하고 나머지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극재는 아이온 원통, 용기 겸용이 되겠죠. 자, 망가건전지의 주 특징은 1차 전지의 대표적인 전지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